안녕하세요. 호라이전 수평행정사 TV입니다. 행정기관 인허가, 등록, 신고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원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약사법 제45조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의약품 도매상 허가 요건과 절차를 정밀하게 분석해드립니다. 특히 까다로운 자본금, 시설, 인적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의뢰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약품 유통업에 새롭게 도전하려는 예비대표 의뢰인입니다.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기준이 가장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의약품 물류 창고 확보와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의뢰인 이입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시설 기준과 위탁 물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두 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뢰인 1, 2이 궁금해하신 자본금 요건부터 살펴보죠. 일반 의약품 도매상을 하시려면 법인은 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최소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억 원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만약 특정 품목만 취급한다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특수의약품 도매, 예를 들어 수입의약품, 시약, 원료, 한약,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할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단 의료용 고압가스나 방사성 의약품만 판매할 경우엔 자본금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확실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설 요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 창고 면적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264제곱미터, 그러니까 80평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땅값이 비싸서 부담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80평 이상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약이나 원료의약품처럼 특정 품목만 취급한다면 66제곱미터, 20평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창고에 어떤 필수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공간만 확보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설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의약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차광시설, 빛가림시설, 온습도 조절 장치가 필수입니다. 또한 불량이나 반품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된 보관실을 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약사법상의 KGSP,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 기준에 맞춰야 하죠. 80평 창고를 직접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제3자 물류 위탁 아웃소싱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물류를 위탁할 경우 본인 소유의 창고 면적 기준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위탁을 받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은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그 수탁자의 창고 순 바닥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 기준 KGSP 적격업소로 지정받은 자여야 합니다. 셋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신고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적격한 수탁자와의 유통관리 위탁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00제곱미터라니 대형 물류기업과의 위탁계약이 필수적이겠군요. 확실히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적 요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사 1인이 상주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자의 결격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정 요건에서는 관리약사 1인 이상 상주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은 반드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는 더 중요합니다.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임직원 포함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왜 약국 개설자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도매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건가요? 이해상충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이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즉, 자기가 만든 도매상을 통해 자기 약국이나 병원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죠. 또한 대표자가 마약 중독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허가가 불가능하므로 대표자는 반드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금 5억 원에 증명하는 서류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본금 증빙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발행한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약사 면허증 사본, 관리약사 근로계약서, 그리고 시설의 평면도와 임대차 계약서 혹은 등기부 등본 등이 핵심 서류입니다. 저희 행정사가 대행하면 이 복잡한 서류 준비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죠.
서류 제출 후 허가증이 바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있나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창구 면적, 시설 배치, 온습도계 작동 여부 등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이후 허가증이 발급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KGSP 적격 평가입니다. 허가 후 통상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실제 의약품 유통의 품질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부터 시설 기준, 그리고 까다로운 KGSP까지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정사님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특히 위탁물류에 대한 800제곱미터 기준과 결격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관한 문의는 언제든 호라이즌 수평행정사 TV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